자,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 쪽인데 이게 2008년까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경매에서는 과거에 가리봉동이라고 하면 서울 지역에 지금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되었고 구로공단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수동 그다음 문정동 영등포 이런 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 그 많지 않은 땅에 그 아파트들 제조업체 아파트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파트형으로 진짜 지어서 제조업 공장이 돌아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의 변화가 되면서 정보통신이라든가 IT 업종, 디자인 업종 이런 이제 그 기반의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빌딩군이 사무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2009년부터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로 보통 지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정부가 고용 창출이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두 번째는 대출을 무려 70%에서 90%까지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 대출의 이자가 한 2%에서 3% 내외로 아주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한 10% 20%만 있으면 3억 원대에 가까운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역세권에 만약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또 안정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또 상가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거는 잘못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주로 운영하는 산업단지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 개별단지가 있죠. 개별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건데 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주체는 산업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고 요 개별단지는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입주자가 만약에 기업일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될 수가 있죠. 보통은 이게 이제 임대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임대사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데를 들어가면 이 산업공단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이 일반인들 임대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분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고 입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입주할 때 실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공단에서. 그래서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인지 아닌지 업종은 맞는지 코드가 맞는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분양을 해주는 건데 만약 이게 허위다 그러면 무려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일반인들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임대 목적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 개별단지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체가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일단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라고 그랬죠. 분양가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대출이 이제 큰데 대출을 70%에서 무려 개인 신용도가 좋으면 기업체의 신용도가 좋으면 70%까지 2에서 3%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또 이 건물을 취득할 때 이 취득세를 한 5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37.5%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는 이 기업체가 1년 정도를 운영한 다음에 1년 후에 1년 동안 운영을 일단 하고 그리고 5년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거를 임대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임대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이게 아니고 산업단지 내에서 지산을 가지고 이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 들어가냐 개별단지 내에 있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체들이 받는 좋은 혜택보다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작아서 60%까지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자기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좀 더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10% 20%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70%를 받는다. 그러면 70% 받는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 정책자금 대출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역세권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또 편의시설이나 뭐 기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전부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가서 물론 출퇴근은 좀 복잡하고 혼잡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대비 임대료도 잘 나오고 있고 향후에 역세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많이 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간다면 아주 좋지만 분양을 사기를 받아서 잘못 들어가면 되게 위험하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어떤 이런 알짜배기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잘 나가고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할 때는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두루두루 영역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떤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